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 스스로가 많이 감명을 받았던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정말 이것은 조금 옛날에 만들었지만 굉장히 그 의미 있고 또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바로 나무 심는 사람. 지금 이거는 오래됐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대로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자막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더빙이 된 것도 있고 유튜브에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저도 여러 번 봤고요. 또 수도 없이 봤죠.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 강의 가서도 제가 강의 시간에 이거를 옛날에 강의 다녔을 때 학생들에게 틀어준 적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틀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얘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 나무 심는 사람을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간단합니다. 어느 노인이 황폐한 어느 지역에 살던 노인이 끊임없이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황폐한 지역에, 사람들이 다 떠난 지역에. 한때는 그곳이 좋은 지역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황폐해진 거죠. 나무도 없고. 근데 이 노인이 이제 계속 조금 도토리를 심으면서 이제 세월이 조금씩 지나니까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지역.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고 그리고 계곡에 물이 흐르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내용으로 보면 이제 35년 정도 후에 계속 노인은 나무를 심으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아무도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에 혼자 놀라운 한 지역을 낙원으로 바꿔놓는 그런 장면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감동을 받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가 뭘까? 그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냥 생존, 제가 이 강좌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생존, 그냥 내가 먹고 살고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우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이것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것도 중요한 일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거는 생명 있는 모든 생물이면 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다 합니다. 이것을. 그렇죠. 우리만 하는 게 아니죠. 더 잘하는 생물들도 있고 동물들 중에는 자식을 더 그냥 아주 깍듯하게 키우는 그런 새들을 보면 얼마나 그 정성껏 잘 키우는 새들도 있잖아요. 또 이제 포유류는 더하죠. 이거는 모든 생물이 다 하는 것이, 모든 동물이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것도 우리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삶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포함해서 더 귀한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목표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생물인 것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과격할지 몰라도 그냥 태어나서 자식이나 낳았고 자식 그냥 먹이고 뒷바라지 해가지고 나는 내 평생 할 일이 다 했어. 이렇게 떠난다면 생물로서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근데 인생으로서, 인간의 삶으로서의 삶은 여기에다가 다른 존재, 물론 자식도 포함이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사회, 누군가에게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삶입니다. 또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라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가야 되는 것이죠. 나무 심는 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양치기 노인이야, 양치기. 양치기 아저씨, 양치기 노인입니다. 글도 모르고 그냥 산속에 혼자 그냥 하고 이제 그냥 양 몇 마리하고 이렇게 사는 노인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영향력이 없어 보이고
그 사람이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힘이 넘쳐가지고 누군가에게 자기 힘으로 뭐 먹을 걸 사다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엄청난 숲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또 사람에게만 줬습니까? 이 자연의 생명 세계에, 대자연의 세계에 놀라운 선물을 선사하고 간 것이죠. 이것이 존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많이 배우고 계급이 높고 돈이 많아서 남에게 좋은 일 하는 것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살다 가는 것이, 그것이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존재의 목표인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요. 항상 그런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강조합니다. 굳이 제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자면, 제가 이제 교회를 목회할, 지금은 이제 연구소를 운영하니까 이제 목회를 하지 않고 전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지만, 옛날에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한 교회를 제가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목회할 때 다 좋은 분들을 만나서 아주 항상 감사하게 편안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딱 한 번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일부분의 이제 교인분들이 이제 좀 분란이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안티의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두루두루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한참 이전 얘기니까 어릴 때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저도 없을 때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일부 이제 그 교인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는 일주일 동안 제가 일주일 기도원에 가서 저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제가 늘 가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산 속에 가서 한 일주일을 혼자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첫 번째 설교를 이제 교인들에게 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설교를 안 하고 이 나무 심는 사람을 설교 시간에 틀었어요. 이제 오늘은 제가 할 얘기는 바로 이 화면으로, 이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상을 쫙 틀었어요. 나무 심는 사람의 모습.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에서 많이 느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내가 혹시 능력이 없더라도 무언가를 남을 위해서, 무언가 세상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남에게 이 세상의 역사에 뭔가 덕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죠. 단순하게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를 그냥 이 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 파 저쪽 파에서 분열의 그 위기에 있는 그 모습을 이 나무 심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를 좀 이게 좀 반대하려고 했던 일부 분들도 지금 보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실 좋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 심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모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모임에 세워졌는데, 이제 이 저를 조금 반대했던 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잘 정리하고 이제 그 목회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정말로 좋았던 분들입니다. 다른 데서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무 심는 사람을 함께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서로 간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평화로워졌고, 또 이제 좋은 일도 있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좋은 걸 잊고 좋은 생각을 했던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운이 좋았다, 좋은 착한 분들,
이성적인 분들을 만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심는 사람은 저에게 이런 일과도 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영화예요.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누군가가 꼭 사람이 아니라도 어떤 숲에서 숲속의 새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어떤 그 꽃이라든지 나무가 나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내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존재의 의미는 뭡니까? 타 존재에게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존재가 존재의 의미를 다하는 것이죠. 저희 동네에는요, 저희 동네 이제 아파트촌인데 그 바로 앞에 아주 좋은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생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데크를 쫙 만들어 놓고 해서 뭐 그 밥 먹고 나서 한 바퀴 돌면 참 좋은 곳입니다. 아주 정말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게 조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늘 같은 시간에 어떤 아저씨, 이제 할아버지가 좀 되는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항상 그 주변에 꽃을 이렇게 심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무슨 정부에서 고용한 그 일꾼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하는 거야. 그냥 좋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노인이 시간은 좀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와서 남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그 호수 주변에 자기가 그 예쁜 꽃 좀 사다가 심는 거예요. 그러고는 기분이 흐뭇해하는 겁니다. 얼마나 흐뭇합니까? 이런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인 것이죠. 저는 그거를 참 강조하고 싶어요. 오바마 대통령이나 위대한 그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분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작은 거라도 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남을 위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 반드시 이제 강의 초반에 학생들 한 명씩 다 나와서 자기 소개를 시켜요. 앞에 나와서 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제 너무 학생이 많으면 이제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기도 하고 가는데, 그 자기소개는 그 수업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교양 쪽 이야기를 하니까 전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편안하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자기소개를 하는데 한 시간에 다 못해요. 그래서 몇 명씩, 왜냐하면 시간이 꽤 먹거든요. 그래서 몇 명씩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안 한 사람하고 이렇게 한 학기 내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도 반응이 좋아요. 남이 자기를 소개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같이 이렇게 집중도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제가 항목을 써줍니다. 자기소개 때 해야 될 거. 자기는 어디 사람이고 어디서 성장했고, 그리고 지금 자기는 이런 진로 계획을 가지고, 저 그 얘기를 꼭 해요.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진로 계획. 그리고 저는 누구를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도 반드시 씁니다. 그리고 이상형, 이거 반드시 써요. 어떤 사람이 그럼 대부분 연예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상형 그러면 어떤 배우, 어떤 탤런트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자기소개를 쭉 하고 반드시 마지막에 이거를 포함시킵니다. 뭐냐면, 반드시 나는 나의 한 번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 혹은 이 사회 혹은 남이나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면서 살고 싶습니까? 말이 길죠? 이걸 반드시 한 사람이 얘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참 감동스럽고 좋아요. 보통 나는 돈을 벌어서 잘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돈을 벌어서 또 그 돈을 남을 돕는 데 쓰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한비아 씨, 이런 분들 좋아합니다. 한비아 씨처럼 여행도 하고, 그리고는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착한 일, 기부의 행동,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안철수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을 존경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런 분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몰라요. 그 가슴이 뭉클해지죠. 근데 간혹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좌절시키는 학생.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그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이 더하겠죠. 인생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자기 삶에 대한 목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어떤 분은 총장으로 은퇴하고 장관으로 은퇴했는데 60대가 넘은 나이에 그동안 자기가 공부하고 싶었던 걸 새로 유학을 가서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60이 넘어서. 그러나 제가 이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110세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60살에 새로 공부를 해서 70살에 학위를 딴다 해도 그 학위를 새로운 학위로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도 50년, 60년이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노인이라 하더라도 목표를 가지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노인 모두가 자기에게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목표를 가질 때에 반드시 내 목표의 의미는 타인에게 무엇을 할 것. 물론 시작은 내 취미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런 내 취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존재에게,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물고기에게, 새들에게, 혹은 나무에게, 동물에게, 숲에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다른 존재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서 살고 싶은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결국은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게 나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나중에 그것을 이뤘을 때 공허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꿈도 이루면서 남에게도 좋은 그런 덕이 되면 살 수 있을 때 그 꿈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영화 중에서요, 제가 이제 나중에 영화에 대한 강의에서도 포함하겠습니다만은 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영화 얘기할 때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이탈리아 영화인데 라 스트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트라다, 길이라는 말이에요. 이 길은 그야말로 로드 무비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드 무비라는 말을 많이 하죠. 로드 무비, 이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로드 무비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그 사건이나 사연을 통해서 주인공이 이제 여정을 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 주인공 캐릭터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로드 무비는 성장 드라마라고 보면 돼요. 성장. 결국은 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주인공들이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또 소설을 읽는 그런 그 독자들도 함께 성장해 가죠. 근데 이 라스트라다는 로드 무비의 원조인데요. 여기 보면 그 영화도 간단해요. 등장인물 2명, 뭐 나머지 좀 있지만 2명이 그 오토바이 같은 데다 이렇게 뒤에 요즘을 좋게 얘기하면 캠핑카 뭐 이런 걸 딱 끌고는 계속 여기저기 가면서 이제 남자는 차력사입니다. 막 이게 쇠사슬 같은 걸 가슴에 묶고 팍 끊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이제 막 광대 복장을 하고요. 막 이제 북을 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흥을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가 일을 돕게 됐냐면 남자는 잠파노, 여자는 젤소미나. 잠파노는 떠돌이 차력사예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조수가 필요한데 어느 집에서 아주 싼 가격에 싼 돈을 주고, 가격이 싼 돈을 주고 그 딸을 데려옵니다. 뭔가 금전 관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주 싼 값에 이제 지불하고는 그 딸을 데려와 자기 조수로 쓰면서 이 잠파노는 야수 같은 사람이에요. 성적으로도 학대하고 마음대로 다루면서 또 일도 시켜먹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여자를 또 괴롭히고, 그러면서도 또 같이 또 일을 하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한 그 모든 거를 다 막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젤소미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도 아니, 그러면서도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러면서 또 이용해 먹고, 뭐 돈 별로 안 주고, 뭐 이러는 이제 그런 그 어려운 일을 하는데도 이 젤소미나는요, 젤소미나라고 하는 배역은 그 감독의 부인입니다. 줄리에타 마시나라고 하는 이제 이제 다 돌아가셨죠. 이 여자는, 젤소미나는 그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거를 묵묵히 견뎌내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 마을에 가서 공연을 하면 광대 옷을 입고 사람들을 웃기고
이 잠판호가 이 차력을 잘할 수 있도록 조연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판호에게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판호가 봤을 때 젤소미나는 정말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겠죠. 나중에는 깨닫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 이제 그 젤소미나는 늘 그렇게 힘들어요. 저녁이면 잠판호는 술 먹고 어디 놀러 갑니다. 다른 데 가서 마음대로 놀고 또 아침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젤소미나에게 이제 그날 낮에 공연을 다 마치고 이제 쉬는데 어린아이들이 찾아와요. 아이들이.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스럽습니다. 그 아이들이 젤소미나한테 저기요, 뭐 아줌마 아니면 누나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 마을에요, 우리 친구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가 있는데 아파서 아무 데도 못 다녀요. 근데 아까 그 누나가 이렇게 광대 옷 입고 이렇게 했던 그 모습 우리 친구가 보면 참 좋아할 텐데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때 젤소미나는 당연히 흔쾌하게 예스를 하고는 그 광대 복장을 하고 그 알아 누워있는 아이의 침대에 가요. 그리고 그 아이 앞에서 자기의 광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 아픈 아이가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겠어요. 이 젤소미나는 잠판호라고 하는 존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또 이게 차력쇼를 할 때에 그 잠판호가 차력을 할 때 옆에서 광대 옷을 입고 그냥 웃기는 폼이나 잡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고 남들이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 젤소미나가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아이에게 다가가서 꿈을 키워주고 어린아이는 젤소미나가 너무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너 반드시 일어날 거야. 너 반드시 낫을 거야. 나을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나오는 장면이 이 길에 나와요. 저는 여기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무슨 시장이나 군수나 아주 프로야구 유명한 스타나 프로야구 스타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꿈이죠. 그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죠. 아니면 아이돌 스타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어린아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사람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젤소미나처럼 비록 남에게는 학대를 받는 정말 어려운 존재, 자기도 오늘 그냥 죽어버릴까? 오늘 내가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유혹이 때때로 다가오는 어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젤소미나가 이 아이를 이렇게 봐주고 돌아오는 그 젤소미나의 얼굴 표정에는 흐뭇하고 편안한 표정이 이제 영화에 나오죠. 결국 뭡니까? 우리가 갖춘 것이 많고 내가 입장이 좋고 많이 배우고 재주가 많아야만이 남에게 타존재의 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칭찬합시다라는 옛날에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칭찬합시다. 이거 정말 좋은 프로였어요. 이제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 의외로 선행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게 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몰래 노숙자들을 돕는다든지 어린아이들을 돕는다든지 이런 그 손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제 칭찬도 하고 그러는 흐뭇한, 이건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죠. 정말로 휴먼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때 등장했던 사람들이요, 대다수가 돈이 많거나 떵떵거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빠듯하게 생활하면서도 자기의 수입에서 일부를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쓰고, 늘 정신없이 바쁘고, 또 시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아이들도 보셔야 되고 바쁜 상태에 있으면서도 짬을 내서 어디 가서 누군가를 돕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정말 잘 살고 좋은 데 있는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는 것보다는 빠듯한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많았어요. 저도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 한번 택시 운전을 좀 해본 적이, 다른 일들을 해본 경우도 있어요. 그건 다 나중에 이제 좋은 덕담이라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려 보는데, 택시 운전할 때요, 이렇게 요금을 더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택시를 타면은 절대 잔돈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이제 직접 운전을 할 때에 이렇게 후하게 돈을 주고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타자마자 돈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저기 올림픽 경기장이나 이런 데는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경마장이라든지 저기 잠실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 잠실의 자전거 경기장 이런 데는 경륜이라든지 또 미사리의 경정이라든지 이런 도박하는 사람들이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오늘 돈 땄다고 자랑을 해요. 오늘 49배를 받았대. 저는 축하해줬죠. 이 사람이 오늘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49배 받았으니까. 근데 내릴 때는 잔돈을 다 받아가. 아니 원래 받아야 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잔돈을 다 받아갑니다. 그런데 가난해 보이는 사람, 밤늦게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 심지어는 술집에서 일하고 이제 막 퇴근하는 술집 여종업원으로 보여요. 정말 그런 얘기 나중에 또 하겠지만 택시 안에서 막 욕을 합니다. 아까 나쁜 놈 새끼 하면서 막 이제 저는 이게 거친 사람들 탔구나. 그렇게 하고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나갈 때는요. 아저씨 수고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돈을 후하게 주고 나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나눔과 베품과 존재의 의미로 사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겉모습만 가지고 사는 평가하죠. 교육을 덜 받았네, 교양이 없네, 가진 게 없네, 이룬 게 없네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지요. 임진왜란 때 어떤 사람들이 좋은 역할을 했습니까? 왕이 좋은 역할을 했습니까? 벼슬아치들이 좋은 역할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간 사람들이죠. 사람들 남겨놓고 다 도망갔어요. 왕하고 벼슬아치들은. 그런데 소외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의병으로 일어나지요. 대표적인 사람은 승려 아니겠습니까? 사명당, 서산대사 이런 뭡니까? 조선시대는 유교적 기틀 위에 세워졌으니까 승려들을 탄압을 해서 참 승려들이 다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랬죠. 그렇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에 오히려 외면받던 승려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는 선비는 뭡니까? 벼슬을 안 시켜줘서 그냥 자기 고향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서 의병 활동을 합니다. 진정한 존재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나라가 위험할 때, 우리 민족이 위험할 때 왕이나 벼슬아치가 진정한 존재였던 것이 아니고 바로 어려운 가운데 탄압받는 가운데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남는 놀라운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는요, 그 사람이 현재 위치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까 길에서의 젤소미나처럼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내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어린아이 하나에게라도 좋은 의미로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바로 나무 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높은 지위인, 우리 보세요. 고위 관료들 다 비리로 다 드러나잖아요. 검사인데 보면은 다 나쁜 사람으로 연계해가지고 자기 돈을 불리고 판사인데 그러고 변호사인데 그러고 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기저기 손을 벌려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에게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겉으로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교양이 더 많은지 관계없습니다. 바로 나무를 심는 사람. 여러분 이 나무를 심는 사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길 바랍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기성인들,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의 모습이 나무 심는 사람의 모습처럼, 그래서 남을 위한 소중한 나의 모습, 남을 위한 소중한 나의 존재, 타 존재를 위한
나의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되어가는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될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무 심는 사람의 모습, 저도 그렇게 돼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이 사회나 모든 사람의 기본 마음에 나무 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하고 또 나누고 싶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